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한번 정도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집중적으로 대법원의 심리 관련 동향을 종합적으로 또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계속해서 상황이 새로운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의 핵심은요, 우선요,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 판결이 다 나왔다, 마무리 지금 다듬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보도가 막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면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보도가 또 하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촛불 행동 중에서 조이대를 고발 조치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 정도로 민감하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는요, 이미 파기자판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는요,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특히 파기자판의 경우에는 서정욱 변호사가 맨 먼저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파기자판의 경우에 현실적으로 우리 대법원에서는 파기자판을 한 사례가 거의 없다, 뭐 한두 건밖에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파기자판이 하나의 대안으로 나오기는 어렵다, 이게 이제 다수설로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충상 현 국가인권위원회 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충상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을 지낸 분입니다. 자, 이충상 변호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기자판할 수 있다, 파기자판이 맞다, 이러한 칼럼을 문화일보에 썼습니다. 자, 그래서 그 파기자판이 말이죠, 쭉 지금 그 가능성이 별로 희박한 이런 상황으로 빠져들었는데, 이충상 변호인이 다시 이거 파기자판 무슨 소리냐? 지금 이재명이가 유죄라고 한다면 이거는 파기자판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다시 파기자판이 불이 붙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기름을 부은 사람이 김익현 변호사입니다. 김익현 변호사도 이제 부장판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법조계 아주 그 실력 있는 판사죠. 서울법대를 나오고. 자, 그래서 김익현 판사가 오늘, 지금 이충상 변호사는 28일 날 문화일보 칼럼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김익현 변호사는 오늘 본인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거를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파기자판이 맞다. 그래서 지금 법조계에서는 전반적으로 파기자판은 어려워, 불가능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무죄냐 아니면 이제 유죄냐 할 때는 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인데, 파기주판은 물 건너 간 것처럼 돼 있지만은 무슨 소리냐, 이런 반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기자판이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자, 이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대목이 또 나왔다, 이런 점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선요, 대법원에서 지금 이제 이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자, 내일 이제 오후 3시인데요. 무죄가 확정되면은 이제 사법 리스크를 덮기 때문에 대선 출마,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나머지 재판들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파기환송될 경우에는 이제 고법에서 다시 심판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언제 심리가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그리고 뭐 형량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자, 그렇기 때문에 파기환송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번 출마에는 지장이 없다. 예,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 파기환송할 경우에는 이제 출마 자격 문제를 두고 상당한 논란이 야기될 것이다. 자, 그래서 그러면 5월 한 7, 8일 경으로 예상이 됐는데, 후보 등록은 5월 10하고 11일 날이잖아요. 1일로 지금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무려 열흘이나 먼저 준 거라 이겁니다. 자, 이걸 보면은 파기환송이 맞고, 자, 이렇게 사법 리스크가 큰데 이 사람을 갖다가 그대로 후보로 지금 계속 올려놓고서 출마를 시킬 것이냐, 그러면은 후보를 교체할 것이냐, 그건 너희들 맘이야. 열흘이면 얼마든지 후보 교체를 논의할 수 있잖아. 너희들이 책임져. 우리 대법원은 아무 책임이 없어. 그래서 이제 파기환송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파기환송을 하는데 시간을 열흘씩이나 등록일 기준 빨리 준 거. 그리고 이제 좀 민주당 안에서도 그런 주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정성호도 그렇고 김송희 지금 의원도 그렇고 5월 한 7, 8일 경에 나올 걸로 했는데 일주일 이상이나 빨라졌다 이거예요. 이거는 파기환송이니까 이렇게 서두르지, 만약에 무죄 글 같으면 뭘 하고 이렇게 서둘겠느냐,
이런 의견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기 재판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을 때릴 것이냐 아니면 밑에를 때릴 것이냐. 그런데 이거는 이제 대법원에서 형량까지 정하는 경우거든요. 자, 이럴 경우에는 이미 1심에서 지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중형을 사실상 선고받은 거기 때문에 100만 원 밑에 선고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설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22일하고 이게 20일 날 첫 번째, 24일 날 두 번째 기일을 진행하고 바로 어제 선고 일자를 발표해서 1일 날 선고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볼 게 22일하고 24일 날은 쟁점을 논의했다. 지금까지 이렇게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지금 서정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24일 날 지금 이제 이 판결문을 작성했다까지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막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은요, 그게 아니고, 지금 그게 아니고, 지금 이제 오늘 중으로 마무리가 됐다. 오늘 중으로 마무리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뉴델리에서 맨 먼저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뉴델리에서 오늘 중으로 판결문 작성이 마무리됐다. 이겁니다. 오늘 중으로.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중으로 판결문 마무리됐다? 글쎄요. 지금 이게 이제 속보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게 이제 오늘 마무리되기는 좀 너무, 오늘 마무리 내놓고 내일 선고한다? 마무리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제 몇 번째 1독해, 2독해, 3독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 번의 독해가 끝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미 여러분께서 이제 조선일보에 이게 자세히 나왔어요.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은요, 재판 연구관들이 지금 이게 무죄다, 유죄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게 아니고요. 그야말로 다양한 버전으로, 그러니까 이제 유죄다, 무죄다 이런 를 포함해서 다양한 버전의 판결문을 이미 완성을 시켜놓고 대법관들에게 보고까지 끝났다. 이거는 이미 여러 군데서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마무리됐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늘 이전에 이미 벌써 그러니까 이제 29일 날 선고 기일을 발표했잖아요. 그러면 29일 이전에 늦어도 29일 날까지, 그러니까 선고를 5월 1일 날 합니다라고 발표하기 전까지는 판결문이 다 끝났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아니면 판결문은 끝났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론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결론이 이렇게 빨리 내린 거하고 또 빨리 내려졌는데 한 번 정도 또는 두 번 정도의 추가적인 기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래서 5월 7, 8일 빨라도 이렇게 됐는데 한 일주일, 열흘 이상으로 이게 빨려진 거. 자, 그러면 통상적으로 말이죠. 준비기일을 대법원의 경우에 이제 한 번 정도 하고 바로 선고하는데 선고 기간이 보통 한 달 정도 걸렸다는 겁니다. 과거에 보면. 근데 이번에는 한 번 더 준비기일을 진행한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또 그런데 한 번 더 준비기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고 기일은 굉장히 빨라진 거. 자, 이런 점을 본다면요. 사실 선거법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1심 판결할 때부터 이 선거법 위반이 이재명이가 올라갔을 때부터 이미 말이죠. 이재명이는 이번 대선에 나온다. 그러니까 27년도 대선에 나온다는 건 다 알려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선거법 재판 더군다나 1심이 22개월이나 갔잖아요. 24개월 갔나요? 2년 2개월? 24개월이나 가니까 당연히 대법원에서 이거를 준비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절차적으로 준비했다기보다도 대법관 한 사람이 이제 우리도 일하다 보면 그런 거 다 알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이건 대법원 거래까지 오는 게 확실해. 그래서 본인들이 뉴스를 접할 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안보 문제, 제가 외교안보를 다루니까 뉴스가 뜨면 항상 이거 어떤 평가, 어떤 대책, 이게 맞지? 머릿속으로 자동적으로 뇌가 작동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대법원도 말이죠. 대법원 재판가들도 당연히 그런 법리 판단의 머리는 계속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또 사안 자체가 복잡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1, 2심 재판에서 그 이유가 다 나오고 또 법조계에서도 전부 해석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오래 끌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사건 자체가 저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단순 명료하다고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정반대로 떨어졌다. 그래서
대법관들, 그야말로 최고의 법 선수들인데 이분들이 볼 때는 오래 걸릴 이유도 없는 데다가 법리적으로 봐도 오래 걸릴 수도 없는 데다가 지금 이제 선거는 착각착각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늦어지면 안 된다. 이런 판단에 빠르게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말이죠. 이게 이제 지금 노래를 보면 세 가지 아까 얘기한 대로 무죄로 돌려보내는 거, 그 다음에 파기 환송하는 거, 파기 자판하는 거. 어느 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요. 지금 양론이잖아요. 무죄냐, 지금 이제 그 파기냐 이건데 무죄일 가능성이 조금 더 지금 이 언론 보도를 보면 말이죠. 무죄일 가능성이 조금은 더 크다. 이렇게 보는 논리가 더 많아요. 무죄일 가능성이 좀 크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그런 무죄일 가능성이 이제 크기 때문에 이렇게 무죄니까 빨리 하는 것 아니냐. 자, 이런 주장이 있는가 하면 아니 무죄인데 뭘 하고 이렇게 서두르냐.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무죄가 아니니까 서둘러서 준비하라고 플랜 B를 준비하라고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또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무슨 소리냐? 파기 환송하면 또 이게 하소리다. 그리고 또 재판이 중단되느냐 안 되느냐 갖고서도 논란이 많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파기 자판하는 게 맞고 그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 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지금 서울중앙지법 요분이요 김익현 변호사가 지금 어떤 분인가 하고 보니까 이분도 이제 상당한 실력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김익현 변호사도 이제 서울법대를 나오고요. 휘문고등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이제 판사가 되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법무법인 서희의 대표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이는 65년생이에요. 그러니까 65년생이니까 딱 60이 됐네요. 65년생이니까 60. 지금 법무법인 서희 대표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남부지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 그리고 중앙지법, 북부지법, 주로 서울에서 많이 썼고 가정법원에도 있었고요. 뭐 다양해요. 춘천지법, 그 다음에 남부지원 판사로 시작했고 연수원 사법시장 합격기가 29기니까 연수원 19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이제 사실상 이 중견 법률가 출신이고 실력이 상당하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 김익현 변호사도 파기 환송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주장 내용을 한번 여러분께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쓰신 이재명 유죄일 때는 파기 자판해야 한다라는 글을 보고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이충선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시 파기로 판사를 20년 정도 하셨고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도 하셨어요. 그리고 초임지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지금의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서울 초임이니 임관 성적도 10등 정도로 정말 엘리트 판사였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인권위원도 하시면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결정에도 관여하셨어요. 그런데 엘리트 판사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국에 소신 있게 그리고 논리 정연하게 또한 기존의 판례까지 찾아서 칼럼을 쓰셔서 제가 인용해서 조금 설명을 붙여볼게요. 참고로 저도 서울 남부지방법원 초임임을 밝혀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를 대법원이 신속히 진행하는 것은 선거범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에 신속히 하라고 명시한 공직선거법대로 하는 것이에요. 만약 대법원이 1심과 같이 이 후보를 유죄로 판단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한다면 대법원이 재판 스스로 판결할 것인지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할 것인지를 살펴볼게요. 첫째, 이 사건은 그 소송 기록과 1, 2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판결하기에 충분해요. 즉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요건에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1, 2심이 합계 9개월 이내에 심리와 선고를 했어야 할 이 사건을 30개월이나 걸려서 했기 때문에 유무죄 및 양형에 관해 더 사실을 심리할 것이 없어요. 즉 서울고등법원이 더 심리하려고 환송할 사건이 아니에요. 둘째, 요즘 대다수의 논평이 대법원의 파기재판 양형 사례가 없거나 극히 적다는 이유로 이 사건 역시 대법원의 파기재판 가능성은 없거나 극히 적다고 하고 혹자는 불가능하다고도 해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고요.
파기 자판의 양형 사례는 있어요. 이 부분은 사실 저도 못 찾았던 것인데 너무 복잡해서 두 번째 영상으로 다시 만들어 볼게요. 결론적으로 1심 유죄, 2심 무죄, 3심 유죄의 파기 자판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셋째, 당선이 유력한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와 직결되는 양형이라는 중대사를 대법원이 파기 재판하지 않고 파기환송의 하급심 판사 3명에게 미루는 것은 비겁하다고 이충상 변호사는 말했어요. 헌법이 최고 법원이라고 명시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서 대법관 12명이 재판하는 게 당당하고 타당하겠지요. 대법원 소부에서 양형 및 심리를 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을 정도의 중대사라는 이유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넘기고는 이를 다시 하급심에 떠넘겨선 더욱 안 되겠지요. 대체 파기환송할 경우 판결 확정이 지연되고 여러 달 동안 양 진영의 대립과 갈등이 극심할 것이에요. 또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과 관련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 큰 논란이 벌어지고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런 경우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개별 사건 법률에 입법을 통한 방탄 개연성이 있어요. 즉 대통령의 경우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법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실 개별 사건 법률, 즉 특정인이나 특정 사건에만 적용되는 법률이고 이는 강하게 위헌이 추정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례인데도 이 후보가 당선되면 그가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소장과 헌법재판관의 주도로 헌재가 그런 법률을 합헌으로 결정할 개연성도 있겠지요. 더구나 지난번에 신묘하고 기상천외한 가처분을 받아들여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못하게 한 것도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섯째, 정책적으로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대법원은 파기 재판을 너무나 잘 활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대법관은 양형을 정할 수 없다고 하는 말들이 있는데 사실 판사를 30년 했으면 양형을 서울고등법원 즉 2심 판사보다도 더욱 잘했으면 잘했지 못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파기환송은 인력의 낭비예요. 물론 심리 미진으로 인해 더 심리가 필요할 때에는 대법원은 사실 심리가 불가능하므로 당연히 2심으로 내려보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을 해야 해요. 만약에 더 심리할 것도 없는데 사건을 내려보내면 결국은 파기 후 항소심까지 사회 만약 거기에 대해서 다시 상고가 된다면 5회의 재판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재판을 3회로 끝내는 것과 재판을 5회까지 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인력 낭비가 많은지는 불문가지겠지요. 그리고 보통은 파기 후 항소심은 기존의 항소심 판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적으로는 대리부 즉 옆방에 있는 분들이 많이 하는데요. 고급 인력이 낭비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 즉 파기환송 또는 이송된 경우에 상고법원의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판단이 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사실상 쓸데없는 절차일 수 있고 판결 확정만 뒤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건처럼 신속한 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파기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결론 말씀드리면 이 변호사의 말씀대로 만약 대법원이 이 후보를 유죄로 판단한다면 환송 아닌 재판을 해야 할 것이에요. 대법원은 이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도록 100만 원 미만의 벌금을 선고할 수도 있고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할 수도 있으며 피고인 이재명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인 1심 판결을 확정 지을 수도 있어요. 물론 양형은 기존의 사건과 비교해서 대법원이 재량으로 적절히 정하면 되겠고요. 대법원의 신속한 파기 재판을 촉구합니다.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5월 1일 오후 3시에 자, 이 정도면요, 여러분들 뭐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께 한마디만 강조하고 싶으면 파기환송이 필요 없다. 이미 다 심리가 끝났다. 증거조사도 다 끝났다.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파기환송을 해봐야 고등법원의 판사 3명이 판결을 내리는 건데 그보다는 12명이 판결을 내리는 것이 훨씬 더 판결의 정확성이 크다. 그 다음에는 지금 대법원의 대법관들은 평균 한 30년 정도의 판사 생활을 했는데 30년 정도 판사 생활을 했으면 형량
바로 때릴 수 있다. 이거는 시간 걸리지도 않는다. 그러니 대법원에서 바로 파기 재판에서 형량까지 때려라.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1심 판결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짜리의 가능성도 상당하다. 이 부분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제가요, 지금 이 모든 언론에서 지금 대서특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 촛불행동이 뭐 하는 데죠? 촛불행동이요, 윤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부터 이게 이제 김민석이 형이 하는 거잖아요. 김민웅이가 목사. 이 촛불행동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계속 주장해 온 단체입니다. 이 촛불행동에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변호사도 들어가 있죠. 이 촛불행동이 오늘요 정식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에 왜 고발했느냐? 왜 이렇게 빠르게 지 멋대로, 그러니까 촛불행동 주장이에요. 지 멋대로 5월 1일을 정해서 선고를 하려고 하느냐? 이거는 대선에 개입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재판을 절차도 무시한 채 대재판 지연 해소라는 말로 포장해서 이례적인 속도를 내고 있다. 지금 이 시기에 이 후보를 딱 찍어서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은 직접적인 대선 개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6일에도요, 대법원 인근에서 137자 촛불 대행진을 열었어요. 이 당시에도 지금 대법원이 비정상적으로 사건 심리를 비정상적으로 속행해서 대선에 개입하려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대법원에 경고한다. 대선 개입 중지하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선에서 당장 손을 떼라. 이렇게 구호를 외친 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의 심리를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왜 빠르게 하냐는 겁니다. 왜 빠르게 하냐. 그리고 또 왜 필요는 또 5월 1일이냐. 자, 이거는 대법원장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다. 그래서 늦추라는 얘기거든요. 늦춰라. 이 얘기는요, 이재명이가 당선만 되면 모든 재판 중지시키겠다는 의도의 다른 표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은요, 이 촛불행동이 괜히 뭐 집회할 때야 천천히 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 집회할 때 그 집회도 그렇게 주장을 해 왔는데 이게 주장한 날이 26일이잖아요. 그런데 4일이 지나서,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어제 재판을 1일 날 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런데 어제 고발도 안 하고 오늘 또 오후에, 자, 이걸 보면 이게 재판 결과가 셌을 가능성이 노하고, 그 결과는 유죄를 때리는, 파기 환송이 됐든 파기 재판이 됐든 대법원에서는 파기하는데 결론이 난 것으로 이미 정보가, 판결 정보가 센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뒤늦게지만 오늘 심리에서 반나절만큼이라도 압박을 가하겠다, 이런 취지가 아닌가. 그래서요, 요 촛불행동의 고발을 보면, 이것만 보면 이재명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파기를 결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만약에요, 무죄다 그러면 촛불행동이 고발까지 할 필요가 없죠. 예, 그냥 가서 대모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고발까지 한 걸 보면 유죄 심증을 대법원에서 굳혔다는 첩보를 어디선가 지금 입수했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서정욱 변호사가 주장한 대로요, 천대협 지금 법원 행정처장, 그 다음에 노태학 지금 대법관인데 중앙선대위원장 기피했잖아요. 요 두 사람을 서정욱 변호사가 빨대로 지금 추장하는 그런 폭로 방송을 한 바 있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이 정보가 새나갔을 가능성,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유죄라고 하는 심증을 지금 대법원에서 굳혔다라고 하는 정보를 어디선가 입수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고요. 자, 계속해서요, 중요한 뉴스, 대법원 심리동향이 제일 중요해요. 계속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방송 지금 많은 시청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